유럽인들은 똘똘 뭉쳐서 러시아 푸틴의 미친 전쟁을 멈추게 해 예소련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70년 동안 침묵하며 반성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다시는 군사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이 약속을 깰 때가 온 것 같다.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한다. 독일의 깜짝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다름 아닌 러시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의 유럽연합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한 가지 금지선은 남겨뒀습니다. 바로 재무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지켜 안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2194일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사건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다스리는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하고 소련군이 1939년 9월 17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는 약 2,500만 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2차 대전 발발 전 일본 제국은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 등에서 대학살 및 백인 참수 경쟁 등을 감행하여 겁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희생시켰고 전쟁 기간 중 포로 학살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과 로민을 학살하는 등 전쟁 기간 동안 각종 전쟁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일본인 전범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해마다 참배를 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극우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고 있다라는 막말까지 퍼부었는데요. 반성이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은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뒤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전 세계에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0년 12월 7일 당시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한 유대인 위영탑 앞에서 애도를 표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대리석 위에 무릎을 꿇은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 나치 독일에 상처받은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브란트 총리가 위영탑 앞에 섰을 때 현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의례적인 사죄 연설이나 추도사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브란트 총리의 행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기념비 앞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브란트 총리는 눈을 감고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은 브란트가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희생된 영령들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식은 급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고 세계는 그의 진정한 참여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나중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길을 나설 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무엇인가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숨길 수 없는 악행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소에서 나치의 목숨을 잃은 수많은 영령을 대하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란트 총리의 이날 사건을 두고 한 언론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압축해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나치와 싸웠던 빌리 브란트 총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실제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용기가 없어서 꿇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었다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2년 이후 2019년까지 총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생존자 수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온 사과입니다. 한국이 사과하라고 하자 한국은 기어오른다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0년 동안 사과하고 참여하며 군사력을 절대 늘리지 않고 있던 독일을 깨운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독일이 매년 찾아가 사과하던 장소인 폴란드까지 건드리려 하자 이번에는 독일이 폴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유럽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의 재무장 선언에 대해 이것은 유럽 안보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독일은 대전차 로켓 발사기 400대, 대전차 무기 천정 스팅어, 미사일 500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는 등 지정학적 강자로 180도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산 전차 장갑차 레오파드 전차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탱크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모든 국가가 독일의 타이거 전차를 사기 위해서 반달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70년이 지난 지금 독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1위입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받아 잠수함까지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X는 미국의 주력 수출 전투기인 F-35보다 성능이 뛰어남에도 가격은 더 싸다라고 극찬했고, 한국의 자주포 K9는 독일제를 누르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잠수함도 국내 개발에 이어 수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400톤급 잠수함 총 6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습니다. 수출된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인데요.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 기항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 건조 기술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받아 잠수함 건조에 나선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 때는 한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미국의 F-35를 대규모 사들일 계획이었지만 한국의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독일제 자주포 대신 한국산 K9를 대규모 사들이는 동시에 잠수함도 한국산으로 무장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러시아와 전면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독일은 최근 카타르와 장기적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며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에서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카타르로 갈아탄다는 것입니다. 하벡 독일 부총리는 카타르 군주가 독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다라며 오늘 강한 역동성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2위 LNG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도 각별한 사이인데요. 카타르는 LNG선 수주를 모두 한국에 몰아준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버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들이 한국산 LNG 운반선을 이용해 카타르에서 유럽으로 LNG를 실어나르는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푸틴은 최근 전쟁통송 명품 패딩을 입고 연설을 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파산 위기로 전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2천만 원 상당의 패딩을 입고 연설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합병 8주년 축하 콘서트에 등장할 때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로로피아나 패딩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 패딩 가격은 약 1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패딩 속에 입은 흰색 터틀넥 니트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 키튼 제품으로 가격은 2,400파운드 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딩과 니트 가격만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문제의 로로피아나 패딩 가격을 러시아 화폐로 환산하면 약 140만 루블. 이는 지난해 러시아인들의 평균 연봉인 67만 8천 루블의 2배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을 받은 러시아 직장인이 1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푸틴 대통령 패딩 절반도 못 산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평소에도 로로피아나 트레이닝복과 스니커즈 등을 즐겨 신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독일은 과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도 반성하고 제대로 보상도 했기에 재기에 성공하고, 일본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랄하기에 쫄딱 망해서 사필 규정의 진수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고, 오늘 대한민국도 벼랑에 서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독일의 재무장이 일본의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범국 독일과 일본 너무 다른 행보. 지금 일본은 망국으로, 독일은 참회와 함께 평화 지킴이로 나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